네. 자, 여러분 264쪽 13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설명을 1차적으로 드렸고, 이렇게 실무 수행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자, 의제 매입세액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필요지식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 수, 임산물 등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그러니까 원재료가 면세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임산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제조, 가공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네. 자, 우리가 이제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을, 임산물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가공한 재화라고 그러죠. 뭔가 만든 것을. 근데 그 만든 것은 과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참치를 가지고 통조림을 만든다, 이런 통조림 같은 것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수산물이죠, 참치는. 참치라는 고기는 이제 미가공 수산물이기 때문에 면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치를 사가지고 이렇게 손질해서 그것을 깡통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통조림을 만든다. 그러면 통조림은 과세예요. 과세. 또 이제 농산물 중에 뭐 과일 같은 거, 뭐 복숭아 통조림, 뭐 이런 거 있죠. 살구 통조림. 이건 농산물이나 이런 그 임산물 가지고도 통조림을 만들죠. 축산물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면세가 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한 재화가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이 원재료 가액의 일정 금액을 우리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원래는 매입세액이 없으니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데 공제해 줍니다. 10%를 해줄 리는 없고 일부에 대해서 해줘요. 이것을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요걸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거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받았으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이런 서류를 같이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계산서도 못 받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도 받지 않은 것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거 해볼 거고요. 일반 전표 입력이나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해당 계정의 적요번호, 그러니까 원재료의 그 적요번호가 되겠는데 6번 적요를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므로 우리가 나중에 좀 보완해야 될 것은 거기서 수정만 약간 해주면 됩니다. 뭐 수정할 거 없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은 원재료의 적요번호 6번을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실무 프로세스를 보면은 계산서 발급받은 것은 53번 면세, 또 그 외의 것은 거기에 맞는 그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이면 현면, 카드로
만약에 면세제화를 매입했으면 가면 등이 있습니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보면은요, 우리 이론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 공제율을 좀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중소제조업으로 먼저 문제 나올 확률이 제일 높고요. 104분의 4. 제조업 중에서 개인 사업자는 106분의 6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소제조업으로 주로 시험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으로 시험을 낸 적도 있는데, 음식점은 법인, 개인, 융음식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법인 음식점으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법인 음식점. 그러면 법인 음식점의 공제율은 106분의 6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공제율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는 절차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 개인 제조업 하면은 제과점이라든가 도정업이라든가 지분업이라든가 떡방앗간 같은 이러한 제조업을 개인 제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106분의 6이다 이거예요.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고요. 106분의 6을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109분의 9. 109분의 9.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지금 108분의 8인데, 그 중에서도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규모가 작은 음식점은 109분의 9를 적용하고 있다. 23년까지 한시 적용을 하고 있는데, 24년도에도 계속 한시 적용 기간을 늘려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 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한도 계산은 수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주게 되니까 우리는 데이터만, 한도 계산은 과세기간별로 하니까 확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줘요. 그러면 해당되는 데다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을 보시게 되면은 사업자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경우 정규 증명서류 받아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정규 증명서류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어민이면 사업자가 아니니까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농어민이 발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 그 농어민의 인적사항, 그 주민번호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재된 구매계약서를 수취하면 되는데, 일반 과세 음식점 업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음식점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점이 안 되고, 그럼 뭐만 돼요? 제조업만 된다 이거. 제조업만. 음식점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 적용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세 음식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간이과세는 해준다는 얘기냐?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은 적용을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또 안 돼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과세자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음식점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음식점은 다 안 된다. 뭐가 안 돼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자료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라. 본 문제 하나요.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의 공제율로 의제매입세 공제를 계산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그래서 전표를 입력할 때 그 원재료의 적요 코드만 잘 입력하면 이 문제, 이런 뭐 복잡한 그 내용이 간단히 해결됩니다.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자, 우리 회사가 지금 통조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고 그랬죠. 자,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9월 11일 날짜로 입력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9월 11일로 날짜 고친 다음에 계산서 매입은 여러분 아시죠? 53번 면세 매입이라는 거. 그래서 유형을 정확하게 53 면세. 품명에다가 고등어. 수량을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수량이라는 항목 꼭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수량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의제매입세 공제권은 수량을 빼먹지 말고 꼭 넣어주세요. 여기다 안 넣으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가서 다시 또 넣어야 돼요. 그냥 여기다 넣는 게 좋겠죠. 단가도 그냥 입력합니다. 7,000원. 그러면 350만. 거래처 코드는 공급자죠. 평화 수협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전자계산서니까 1번이죠. 전자입력. 자, 분계는 밑에 보니까 현금, 외상 나눠져 있어요. 혼합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원재료가 맞죠? 네, 이걸로 고등어를 가지고 통조림 만들 거니까.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재료의 적요. 여기 적요 코드를 6번을 꼭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적요 코드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예, 적요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적요 내용 코드 도움말이 나오는데 그 6번이 이거잖아요. 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선택해 주세요. 6번 06. 그래야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반영이 됩니다. 자, 밑에 줄로 내려와서 대변은 현금으로 50만 원 지급하고 300원 외상으로 했으니까요. 대변의 101번이 50만 원. 또 세 번째 줄 내려와서 또 대변의 외상이면은 외상 매입금이죠. 원재료니까. 미지급금이 아니라 원재료는 외상이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에요. 그게 300만 원. 탭키. 자,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평화수협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점검해야 될 것은 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만들기 위해서는 적요에 6번 적요를 반영을 한다. 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이니까 면세 매입 유형으로 한다. 잘 체크하시면 돼요. 잘 입력했죠? 다음 2번 자료 보겠습니다.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정어리 50상자, 정어리 50상자 원재료라고 그랬고요.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네, 증빙을 받았죠. 적격증빙이죠. 자, 날짜는 9월 12일입니다. 그러면 9월 12일로 입력할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 9월 12일. 유형은 이거는 53이 아니에요. 예, 면세 53 면세는 계산서 받은 것만 53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는데 면세죠. 예, 카면 58입니다. 58.
사면이라는 유형을 선택하시고 카드사를 선택해 줍니다. 물음표 단추 눌러서 BC카드로 결제했어요. BC카드 확인. 품명에는 정어리, 수량이 50, 단가는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100만원이네요. 100만원. 거래처는 강남마트에서 구입했다고 그랬죠. 강남마트. 예, 이거는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죠. 방향키 지나가시고 카드로 구입했어요. 그러면 카드 분계 한번 해볼까요? 4번. 했더니 미지급금이 떴어요. 예, 외상 분계해야 되겠네요. 카드 분계가 아니라 외상 매입금이 돼야 돼. 그래서 2번 외상 분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외상 매입금은 됐는데 거래처가 이제 카드사가 아니고 강남마트로 잘못돼 있어요.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를 거래처 코드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BC 카드로 바꿔줍니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잘못하면 놓쳐요. 외상 분계해서 외상 매입금으로 해야 되고 거래처가 카드사가 아까는 카드 분계했을 때는 BC카드 카드사로 제대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아까는 미지급금이었어요. 미지급금을 외상 매입금으로 못 바꿔요. 못 바꾸기 때문에 유형을 외상으로 하고 여기 거래처를 BC카드로 우리가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차변의 원재료는 맞죠? 그런데 아까 적요에 6번 적요 넣는 거 까먹지 마셔라. 6번 적요. 여기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6번 의제 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확인. 자 자료 2번까지 잘 했고요. 다음에 그 옆에 자료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계약서이다. 자,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계약서에 인적사항 들어있는지 보시고 우리 회사가 제조업인가 따져보셔야 돼요. 자, 우리 회사 제조업 맞죠? 또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죠. 예, 그래서 가능합니다. 예, 만약에 이 시험이 우리 회사는 법인 식당업이다 하면은 이거 입력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입력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반 조표에 그냥 원재료를 입력해주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이걸 입력해야 됩니다. 자, 대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보니까 대금 지급 조건 밑에 나와 있죠. 공급 시기 해당 월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거 원재료 처리할 거니까 외상 매입금이니까 외상 분계해 주시면 돼요. 고등어 90상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거래 날짜가 여기 납품 날짜겠죠. 9월 13일. 그렇죠. 납품 날짜로 전표 입력합니다. 9월 13일. 유형은요, 매입인데 이게 적격 증빙이 아닌 면세예요. 적격 증빙이 아닌 면세를 뭐라고 그러느냐? 면건이라고 합니다. 예, 건별의 건에다가 여러분 건자가 들어가면 증빙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없다. 근데 면건, 예, 면세를 매입했는데 증빙이 아니다. 이것도 예, 수산물 공급 계약서 이것도 이제 증빙으로 봐주긴 하는데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면건으로 합니다. 자, 60번 면건. 자, 품명에는 예, 고등어 수량에다가 90 공급가액에 180만원 거래처는 박어부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죠. 분계에는
외상으로 분기하면 되죠. 다음 달 10일이니까 외상. 자, 외상 매입금 180만 원. 원재료 차변에 180만 원. 잘 됐죠? 자, 원재료에 적용 코드 넣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클릭해서 6번 의제 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확인. 예,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 작성됐는가 가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주고 작성된 걸 봐야죠. 전체 메뉴 가가지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라고 있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클릭하시고 과세기간 지금 우리가 9월 거니까 과세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작성하세요. 자, 왼쪽에 공급자별로 나옵니다. 강남마트 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9월 10일 강남마트 거 수량 50 정어리요. 수량 50제 빈칸 없는지 잘 보시고 공제율. 자, 공제율을 클릭하면 1, 2, 3, 4 이게 나오는데 104분의 4로 기본값이 104분의 4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만약에 식당이었다 그러면 여기 106분의 6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104분의 4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에 104분의 4가 38,461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박어부 거 보실까요? 클릭하시고 여기 빈자리 없는지 잘 보시고 공제율이 104분의 4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180만원에 104분의 4가 69,230원이다 이거예요. 이거 매입세 공제 받는 금액이에요. 또 평화수요 거 보세요. 자, 빈칸 없는지 잘 보시고 공제율 104분의 4로 되어 있죠. 350만원에 104분의 4는 134,615원이다. 그러면 건별로 공급자별로는 의제 매입세액이 여기 나오는데 합계가 어디 나와야 되겠죠? 여기 밑에 누르면 나와요. 여기 밑에 여러분 아래 보면 여기 위로 된 화살표 있죠? 이거 누르면 합계가 나옵니다. 합계가 계산서, 신용카드, 농민 매입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밑에 계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어떤 숫자를 메모해 두냐면은 요 숫자 242306이 요 의제 매입 세액의 합계잖아요. 242,306을 딱 메모지에다 메모해야 돼요. 이것을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이만큼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과세기간이 예정과세기간이잖아요. 7월부터 9월이면 예정과세기간이죠. 근데 가끔 의제매입세 공제 시험 문제를 10월부터 12월 이렇게 확정으로 문제를 낼 때도 있어요. 확정으로 문제를 낼 때는요. 여기 입력해야 될 데이터도 줘요. 매입세액 정산, 의제매입세액 정산. 자, 의제매입세액 정산에서는 뭐를 하는 것이냐면은 한도 계산하는 것이에요. 한도. 예정신고 때는 한도 같은 거 계산 안 해요. 확정 때 한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여기서 연습하는 문제 나올 거예요.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정산 여기에서 데이터를 다 줘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공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데 한도를 계산하는데 과세표준 예정분의 과세표준은 얼마입니다. 확정분의 과세표준은 얼마입니다. 과세표준이 뭐예요?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데이터를 다 줍니다. 여기다 입력해 주면 돼. 그래서 매출액의 50%를 한도율로 해서 또 밑에 이제 당기의 매입액, 예정 때 매입액, 확정분 매입액 여기다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다 알려줘요. 그리고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은 의제 매입세액 여기다 입력하도록 숫자 알려줘요.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여기. 자, 그래서 여기 매입세액, 의제 매입세액 정산에 입력할 데이터를 줄 때는
여기다 이제 해당되는 셀에다가 차곡차곡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나온다고요? 이 과세기간이 확정 과세기간일 땐 이 데이터를 주고, 지금처럼 예정 과세기간일 때는 안 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242306만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위에 저장 단추 없으니까요. 이것은 그냥 이대로 놔둬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2306 요 숫자를 마무리해 줘야 돼요. 242306으로 뭐를 해야 돼요? 일반 전표에 가야 돼요. 일반 전표 9월 30일자 밑에다가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3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 적용에다가는요 의제 매입세 이렇게 적여 넣어주시고, 아까 메모한 242306 242306 자, 엔터 치고 대변은 원재료에서 이것도 빼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다 전부 다 분계를 뭘로 했습니까? 원재료로 했잖아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원재료에서 또 빼주는 거죠. 원재료에서 차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이 원재료. 자, 적용은 엔터로 위에 거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복사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금액은 242306 요 분계를 하는 것까지 할 줄 알아야 이런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가가지고 제대로 골로 작성이 됐는지 확인하면서 합계 금액 메모하시고 그 합계 금액을 가지고 일반 전표에 와서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는 거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수행과제 1, 2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순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를 따라서 여러분이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수행과제 1 무엇을 하시오, 수행과제 2 무엇을 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죠.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더 이거보다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끝났는데 풀이를 한번 봅시다. 267페이지 풀이. 자, 9월 10일 매입 매출 전표에 9월 11일 거 이렇게 입력했죠. 계산서 매입이니까 53번 면세 해가지고 고등어 500, 분계는 혼합, 원재료 적용 6번 이렇게 넣고 현금과 외상 매입금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 다음 거 9월 12일 거는 카드로 매입한 정어리였죠. 카면 58번 카면 정어리 50 강남마트에서 이거는 카드 분계했더니 미지급금이 돼가지고 외상 분계했죠. 외상 분계.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적용 6번 대변의 외상 매입금인데 거래처를 B식 카드로 우리가 수동으로 고쳐야 했어요. 자, 밑에 주의해 보시면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외상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를 카드 거래처로 변경해야 한다. 우리 잘했죠. 그 다음 9월 13일 거 박어부에게 고등어 매입한 거 적격증빙이 아닌 면세니까 면건 60번 면건 고등어 90개 거래처는 박어부 분계는 외상 분계했죠. 그리고 원재료에다가 적용 6번 반영했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해서 외상 분계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이 됐었어요. 공제율 그래도 체크해 봐야 돼요. 104분의 4로 되어 있는지. 104분의 4는 뭐라고요? 제조업, 중소기업,
제조업 104분의 4. 지금까지 제조업으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고 법인 식당으로도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법인 식당은 106분의 6. 여기 이제 목록 단추 누르면 106분의 6이 있어요. 고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값이 이게 104분의 4예요. 아무것도 이제 무조건 1로 넘어오면 104분의 4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클릭해서 그런 경우는 식당이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세 개를 각각 확인해 본 다음에 합계를 열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합계를 보는 방법은 요 밑에 있는 요 화살표, 이게 화살표가 위 방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르면 이제 이 방향으로 바뀌면서 여기 합계가 보입니다. 이걸 딱 종이에다가 메모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 A4 용지 한 장 놓고 시험 볼 수 있잖아요. 시험 책상에다가 이걸 딱 메모해 놓고 이제 일반전표에 오죠. 일반전표에 와가지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회계 처리 반영해야 돼. 일반전표 입력 9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가세 대급금 242306 대변에 원재료에서 빼준다. 이거 원재료 차감. 자산 증가, 자산 감소. 타계정 대체란 재고자산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거래처에 선물하거나 제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타계정 대체입니다. 그런데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은 타계정 대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거 결산분계 시 제조원가 대체에서 대변 원재료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요 8번 타계정 대체를 표시해 왔으나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재고자산의 대변 금액이 반영되므로 타계정 대체 표시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타계정 대체라고 하는 것은요, 원재료나 제품을 가지고 선물이나 기부했을 때만 타계정 대체로 하자 이거예요. 그 8번 적요. 지금 같은 이러한 의제매입세 적용 시 회계처리나 이럴 때는 타계정 대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보면은요, 의제매입세액은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다 포함된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여기 역추적에 의제매입세 공제분 따로 표시가 돼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의제매입세 공제하고 그 앞에 우리 뭘 했죠? 이 앞에 했던 거에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담이 되시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최근 오늘 실습했던 거 이런 것이 뭐냐면은 TT 2급 실무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지금 오늘 공부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다른 거 다 쉬워요. 이제 여러분이 뒤에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연습한 이런 것 등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쉽습니다. FAT 1급 준비를 잘 하신 분한테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쉬운 거예요. 쉽고 이게 이런 것이 많이 추가됐구나. 그러면 소득세도 추가됐는데 어렵지 않느냐? 소득세 새로운 거지만 부가세보다는 쉽습니다. 문제를 쉽게 내요. 부가세보다 쉽게. 네, 그래서 소득세는 뒤에서 이제 해보겠지만 걱정이 별로 안 하셔도 된다. 다음 시간에는요, 대손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나오면 많이 틀려요. 근데 이게 나온다 이거죠. 이것도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공부해 둬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268쪽 14번부터 실무 수행을 연습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